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소규모 식품 제조 및 가공 식품업 창업 절차 제2부에 대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버시 제37강이네요. 유익하게 생각하셨다면 맨 영상 아래 구독, 좋아요 버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업자 등록은 개업일 한 20일 전후에 세무서에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과세 사업자냐, 면세 사업자냐,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담당 직원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과세 사업자인데 면세 사업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라고 생각되면은 간이 과세업자고요. 그 다음에 그 이상이 되면은 과세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꼭 좀 알아두신 다음에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이제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세무서에 비치가 돼 있어요. 이런 서류들은. 네, 사업자 등록 신청서가 있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사본, 너무 건물을 임대했을 때, 그 다음에 영업등록증 사본, 그 다음에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사업자 등록 신청서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정관 사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개시대차 대조표가 있어야 하고, 네 번째로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좀 소리가 많네요. 법인 사업자는. 영업등록증 사본이 있어야 하고, 여섯 번째로 등기부 등본이 있어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주주 명부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공이 종목을 추가 시에는 정정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꼭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래요. 자, 품목 제조 보고서입니다. 제조 전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상품을 만들고 나서 만들기 전 일주일 전이나 만들고 나더라도 최소한 7일 이내에는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조 방법 설명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해가지고 이 사유서는 동일 타사 제품 포장지로도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설명서에 들어갈 내용들은 식품의 유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업신고 번호, 그 다음에 제품명, 그 다음에 품질 유지 기한, 그 다음에 원재료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성분명 배합 비율, 몇 대 몇으로 배합했냐, 그 다음에 용도, 어느 용도에 썼냐, 용법, 어떻게 사용한다, 어떻게 먹는다, 그 다음에 보관 방법, 저온 몇 도씨에서 보관해야, 상온에서 보관해야 하느냐, 이런 것이 이제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장 재질은 뭐냐, 그 다음에 포장 방법은 뭐냐, 포장 단위는 뭐냐, 2kg짜리냐, 1kg짜리냐, 그 다음에 성상, 어떻게 생겼느냐, 그 다음에 고열량이냐, 몇 킬로칼로리, 저열량이냐, 저양식이냐, 식품 해당 여부를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 표시사항 확인 후에 스티커라든지 라벨 등을 인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품목 제조 보고서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미리미리 파악을 해 두셔가지고 품목 제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놨다가 해야 되지, 전부 다 딱 당해가지고 하려면 이게 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품목 제조 보고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해야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영업의 종류별 허가기관을 좀 말씀드리면요. 이 축산물 가공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역시라든지 도유가공업, 식육 가공업이라든지 계란이죠. 알 가공업은 이제 광역시 이런 데서 하고요. 시군은 포장육을 만드는 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식육 포장 처리업 같은 경우 이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말하고 있는 그 식품 가공업은요, 시군 같은 경우에는 식품 제조 가공식품, 그 다음에 첨가물 제조,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되죠,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즉석식품 제조 가공업, 뭐 쉽게 말해서 뭐 떡방앗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즉석식품 제조 가공업인데, 이것도 식품 제조 위생법에 의해서 이렇게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시군은 또 식육 즉석 판매 가공업, 여기는 제조 가공업인데 이제 판매도 역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분업이라고 해가지고 영업허가 대상은 아닌데 시군에 소분업 판매업을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허가 대상은 아니네요. 이거는 등록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품 가공업에 주로 이제 중점을 둬 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허가를 받아야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에서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비치 보관해야 할, 농장이 비치 보관해야 할 서류입니다. 영업 등록증이라든지 품목 제조, 그 다음에 보고서, 그 다음에 생산 일지는 3년치를 보관을 해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재료 그 수불부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3년간 그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가 물질 검사 일지라고 해가지고 2년간 보관하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진단서, 이것도 1년간 보관하게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8시간 위생교육 이수증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질검사 시험 성적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산 실적 보고를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품 판매 대장도 역시 3년간 보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어차피 그 농장에서 식품, 소규모 식품 제조 가공업도 하나의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상식 정도는 알고 소규모 식품 제조 가공업에 종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영업허가 등록, 영업 등록증, 그 다음에 품목 제조 보고서, 그 다음에 생산 일지, 그 다음에 원재료 수불부, 이게 가장 중요하죠. 원재료를 뭘로 썼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어떤 그 농약에 오염된 물질 같은 것이 이제 발견됐을 때는 원재료 수불부가 있어야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의 책임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재료를 어디서 가지고 왔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물질 검사일지, 이것도 마찬가지고 건강진단서, 위생교육, 이수증, 수질검사, 시험 성적서. 이게 수질검사를 미리 지하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씻었을 때 어떤 중금속이 오염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 성적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생산 실적 보고, 어느 정도 그 정리를 해내야 나중에 이제 우리 수입 분기점이 언젠가도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가공을 이렇게 하기가 조금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수를 하고 가공 제조업을 시작을 해야지, 이런 것들을 생각 않고 무턱대고 막 가공에 뛰어들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제가 찾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드릴까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사업자 등록을 하시려면은 개업일, 그러니까 20일 전에 전후에 하시면 됩니다. 뭐 오늘 했더라도 뭐 20일이 지나가기 전까지만 세무서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세 사업자나 면세 사업자나 실적이 없기 때문에 거의 뭐 간이 과세업자가 많겠죠. 4,800만원 미만 시에는 이제 간이 과세업자로 신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서는 이제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그놈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사본, 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말하죠. 그 다음에 영업 등록증 사본이 되겠습니다. 시군청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법인 사업자는 역시 사업자 등록 신청서, 정관 사본, 개시대차 대조표, 임대차 계약서, 영업 등록증 사본, 그 다음에 그 등기부 등본, 주주 명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거 품목 제조 보고서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을 미리 미리 유형이라든지 식품 신고, 영업 신고 번호,
제품명이라든지 품질 유지 기한, 그 다음에 원재료, 원재료는 뭐다, 성분명은 성분명 배합 비율, 이것이 어디 어디에 얼마만큼 몇 프로로 배합을 했다. 그 다음에 용도라든지 용법, 사용법은 알죠. 그 다음에 보관 방법, 어떤 식으로 저온 상온에서 보관해야 한다, 아니면 저온에서 몇 도씨에서 보관해야 한다 하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포장 재질은 뭐다, 그 다음에 포장 방법은 뭐다, 포장 단위 1kg냐 2kg냐, 뭐 모양은 어떻게 생겼다, 성상, 그 다음에 고열량이냐 저열량이냐, 이렇게 식품 해당 여부를 미리미리 그 정리를 해 두었다가 분목 제조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영업의 종류별 허가기관인데요. 시군에서 이제 주로 하는 것들을 저는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식품 가공업 같은 경우는 식품 제조 가공식품, 그 다음에 첨가물 제조업을 이제 주로 이제 시군에서 허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즉석식품 제조 가공업,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이제 시군에서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식품위생법을 한번 보시고 미리미리 담당 공무원하고 한번 협의를 한 다음에 신고를 하시면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식육 즉석 판매 가공업도 역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시군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분업, 영업의 허가 대상이 아닌데 이것은 이제 등록만 하면 되고요. 시군에 소분업도 이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규모 식품 제조 및 가공 식품의 창업 절차 2부 중요한 대목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융복합 농업을 저희가 이제 많이들 농가들도 지금 하거든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상식 정도는 좀 알고 이렇게 좀 그 가공 제조업에 들어가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농바시제 37강으로 소규모 식품 제조 및 가공식품업 창업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 아래에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